거실 한가운데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어머니, 여긴 우리 집이에요. 제발 눈치 좀 보세요. 며느리의 말은 고지서 숫자보다 차갑게 박힙니다. 종이 위엔 21만 3천 원이라는 금액이 선명하죠. 정수는 조심스레 그 종이를 주워 식탁 구석에 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시선이 그 손끝을 따라갑니다. 마치 그녀가 잘못이라도 한 듯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포스트잇. 반찬 남기지 말고 제때 치워주세요.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엔 명령과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정수는 그 글씨를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삼킵니다. 손주나 잘 돌봐주면 되겠지. 속으로 중얼거리죠. 그러나 싱크대 옆 CCTV가 미세하게 회전하며 그녀를 비춥니다. 렌즈 속 작은 붉은 불빛이 깜빡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기서 당신은 감시 대상이라 말하는 듯 했죠. 손주 재민이 뛰어와 말합니다. 할머니, 엄마가 핸드폰으로 할머니 보는데요. 정순의 손이 떨립니다. 그래, 그럼 우리 잘해야겠다.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짓지만 눈동자는 흔들립니다.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고 CCTV 화면을 훑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식탁 위엔 네 사람이 앉아 있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죠. 정수는 조심스럽게 국을 푸며 말합니다. 국 맛이 괜찮아? 며느리는 웃지 않고 대답합니다. 짜요. 다음부턴 싱겁게 해주세요. 아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저 텅 빈 접시 위를 맴돕니다. 밤 정수는 불 꺼진 방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커튼 사이를 가릅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고지서를 바라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그 속삭임은 방 안을 맴돌 뿐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문득 부엌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냉장고 위 CCTV가 또 한 번 방향을 바꿉니다. 정수는 천천히 그 앞에 서서 고개를 듭니다. 렌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건 감시가 아니에요. 보호죠.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카메라 불빛이 꺼질 때까지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하죠. 보호라, 참 이상한 세상이네요. 그녀는 창문을 엽니다.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멀리 도시 불빛이 깜빡이며 그녀의 눈에 비칩니다. 이 공기만은 아직 자유롭네요. 속삭이듯 말한 뒤 천천히 커튼을 닫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떨림이 두려움인지 결심의 예고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렌즈가 또다시 깜빡입니다. 화면에는 정순의 방불이 꺼지는 장면이 찍힙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카메라는 계속 녹화를 이어갑니다. 마치 다음날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듯이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춥니다. 식탁 위에는 청소 시간표가 붙은 종이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애들 유치원 8시, 청소는 10시 전에 끝내주세요. 며느리의 말은 친절했지만 부탁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립니다. 정수는 그래, 알았다. 며 웃지만 그 미소엔 힘이 없습니다.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그녀의 숨결처럼 금세 사라집니다. 정수는 손주 재민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작은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순간 그나마 위로가 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시선은 그 순간에도 스마트폰에 머뭅니다. 그녀는 보험사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슬쩍 확인하죠. 자동이체 완료 간병인 보험. 짧은 문장이 스쳐 지나갑니다. 정수는 그것을 흘낏 보고 마음속에 기록합니다.
비가 내립니다. 정수는 우산을 들고 손주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미끄러집니다. 넘어진 손목에서 통증이 밀려오죠. 병원 접수대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7만 8천 원을 지불합니다. 영수증을 접어 가방에 넣으며 이게 마지막이어야 한다. 속삭입니다. 그 목소리는 비보다 더 약하게 들립니다. 저녁 아들 민수는 늦게 들어옵니다. 정순의 손목에 붕대가 감긴 걸 본 며느리가 말합니다. 엄마가 조심하셨어야죠. 제가 병원비 냈겠어요?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위 반찬통으로 향합니다. 뚜껑에는 또 하나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죠. 반찬 남기지 말기.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봅니다. 병원 영수증과 함께 그 밑에는 며느리 명의의 보험 서류 사본이 있습니다. 피보험자 김정순. 정순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서명은 자신의 필체가 아닙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건 뭐지? 그녀는 다시 서류를 접어넣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카메라 불빛이 또 깜빡입니다. 정수는 그 불빛을 올려다봅니다. 마치 그 안에서 누군가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엔 내가 설 곳이 없구나. 그녀의 마음속에 그런 문장이 서서히 자리 잡습니다. 물소리만 들립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멈추고 고요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엄마가 오면 집이 복잡해져요. 그 말이 귓가를 때릴 때마다 그녀는 더 조용해집니다. 아들 민수가 졸린 눈으로 거실불을 끄며 말합니다. 엄마, 내일은 집에 계세요. 비 온대요. 정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불이 꺼지고 그녀의 방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건 CCTV의 붉은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붕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합니다. 이 집의 전기요금도 나의 고통도 다 계산되어 있겠지. 눈물이 손끝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손목이 아닌 마음이 더 아픕니다. 새벽 2시 정수는 달력을 바라봅니다. 그날 날짜 위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된 글자가 있습니다. D-3일 생일.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속삭입니다. 생일날 모든 걸 끝내야겠어요. 아침의 공기가 무겁습니다. 정수는 식탁에 놓인 신문을 펼치며 조용히 커피를 마십니다. 신문 위엔 빨간 펜으로 표시된 보험 광고가 있습니다. 치매 전용 간병보험, 가족의 안심을 지켜드립니다. 그 문구가 마치 누군가의 의도를 암시하는 듯 보입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의 휴대폰 진동음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통화를 끝내자마자 말합니다. 어머니, 어제 병원비는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나중에 정리할게요. 그 말에 정수는 놀랍니다. 아니, 내가 직접 냈는데. 그러나 며느리는 미소를 띠며 대꾸합니다. 그럼 차고네요. 나중에 확인해봐요. 정수는 불안한 시선을 며느리의 서류 가방으로 돌립니다. 서류 가방의 지퍼가 살짝 열려 있고 안에는 서류 봉투 몇 장이 보입니다. 그녀는 몰래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습니다. 유산 분할 가계약서라는 문구가 카메라에 잡힙니다. 날짜는 3월 15일. 그날은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확대해 봅니다. 피상 속인 김정순. 자신의 이름 아래 낯선 서명이 보입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가 요즘 무슨 일 하는지 알아? 민수는 고개를 돌리며 말합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의심해요. 아내가 힘들어해요. 그 말이 칼처럼 꽂힙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불이 꺼진 방 안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봅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지만 눈빛은 단단합니다. 조작이라면 증거를 남겨야지.
그녀는 메모장에 유산계약서 조작 의심 3월 15일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비밀 폴더에 저장합니다. CCTV에 붉은 불빛이 켜집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회전하며 정순의 방 쪽을 비춥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조작하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정순은 그 불빛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이 집은 나를 삼키고 있네요. 정순은 손주를 데려다 주기 위해 현관에 섭니다.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현관 벽에 낯선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상속포기 동의서 D-1일. 그 글자를 본 순간 정순의 손끝이 떨립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서 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옵니다. 아, 그거요? 잘못 올려놨나 봐요.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라는 며느리의 말 뒤로 정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그녀의 말을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CCTV 불빛이 반사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며느리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정수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이제는 나도 준비해야겠어요. 창밖엔 회색빛 비가 내립니다. 그녀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냅니다. 잔액 458만 원. 그녀는 손끝으로 숫자를 문질러 봅니다. 그 숫자는 이제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녀의 눈빛 속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결심만이 남아 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창문 블라인드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정수는 조용히 손주 재민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필로 그린 그림 속엔 할머니 울지 말라는 문장과 CCTV 카메라가 그려져 있습니다. 순간 정순의 눈이 붉어집니다. 그녀는 그림을 접어 가슴에 넣습니다. 그 작은 종이가 세상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목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아들 민수가 퇴근에 들어옵니다. 술 냄새가 풍기고 손에 들린 영수증 몇 장이 떨어집니다. 그의 말은 짧고 거칠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오고 나서 집이 엉망이에요. 정수는 대꾸하지 않고 신발장 문만 바라봅니다. 그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고가 구두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반짝임이 비수처럼 느껴집니다. 정수는 몰래 복도로 나와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때 이웃 박 여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요즘 며느리분 보험 설계사랑 자주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멈춥니다.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그 말 뒤로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녀는 책상 위 통장을 꺼냅니다. 잔액 458만 원. 그 숫자를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남편의 장례비, 손주의 병원비, 그리고 자신의 노후자금. 모든 게 누군가의 이름으로 사라져버린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돈만은 내가 지켜야지. 그녀의 손이 통장을 꼭 쥡니다. 정수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은행 창구 앞에 섭니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통장을 다시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이제야 주인에게 돌아오는 돈이라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전산 모니터에 예금명의 변경 완료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걸음을 멈춥니다. 거리에선 어린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달리고 있습니다. 정순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맞은편에서 며느리와 낯선 남성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남성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정순의 시야가 흐려집니다. 서류 봉투 위엔 보험금 계약서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떨어뜨립니다. 커피가 인도 바닥을 타고 번집니다. 그 갈색 물결이 마치 오래 묵은 분노처럼 번져나갑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결심이 자리 잡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행동의 예고입니다. 이제는 내가 움직일 차례네.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립니다. 바람이 불어오며 종이 한 장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 종이는 재민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말라는 문장이 바람에 흔들리며 멀어집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 눈빛은 슬픔보다 단단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음을 옮깁니다. 해질녘의 햇살이 그녀의 뒷모습을 붉게 물들입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새로 바꾼 통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메모. D-1일 내 이름으로 살겠다. TV 뉴스의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를 흔듭니다. 보험 사기 공모 부부 검거라는 자막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정수는 식탁 앞에 앉아 그 뉴스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피의자는 가족 명의로 보험을 다수 가입해 거액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그 말에 정순의 손끝이 떨립니다. 테이블 위엔 며느리의 명함이 놓여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 김서연 그녀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 민수가 들어옵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피로하고 무겁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오해하세요. 뉴스를 보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단지 그 명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불신이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며느리는 짐을 싸고 있습니다. 옷가방이 식탁 위로 올라옵니다. 저 이제 떠날게요. 이 집 너무 숨 막혀요. 아들 민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러지 마. 정수는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봅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지만 금세 닦아냅니다. 작은 손이 정순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재미는 작은 USB를 내밉니다. 아빠 폰에 있던 거예요. 엄마랑 어떤 아저씨가 나왔어요. 정수는 얼어붙은 듯 USB를 받아듭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 세상의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컴퓨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멀리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보험금은 시어머니 명의로 들어가요. 사고만 나면 바로 처리되니까요. 순간 정순의 숨이 멎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화면 속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칩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킵니다. 정수는 USB를 꼭 쥐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손끝에 붉은 자국이 남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하게 울립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열고 빗방울을 맞습니다. 그 차가운 물이 마치 현실의 진실처럼 피부에 닿습니다. 이제 나도 달라져야지.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조용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정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한 번도 이 집을 나서며 느끼지 못했던 가벼움이 마음에 스칩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뒤돌아 거실을 바라봅니다. 식탁 위에 CCTV 불빛이 마지막으로 반짝입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작아집니다. 가방 한쪽 주머니엔 USB가, 다른 쪽엔 손주의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야지. 문이 천천히 닫힙니다. 정순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칩니다. 그 표정엔 슬픔과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며 조용한 딩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한 줄의 문장만 남습니다. 그녀의 탈출은 도망이 아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며느리 서연이 다급히 경찰관 앞에 서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보이세요?
치매 초기라 가끔 길을 잃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눈빛엔 어딘가 계산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관은 조용히 메모를 하며 묻습니다. 실종 당시 복장은 기억하시나요? 서연은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회색 코트요. 근데 그날도 이상했어요. 통장을 들고 나가셨거든요. 그녀의 말 끝에는 연민보다 불편한 뉘앙스가 묻어납니다. 책상 위에는 정순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복사본이 놓여 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합니다. 이상하네요. 어제 새로 명의 변경된 통장 기록이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분은 그런 일 모르세요. 형사는 미묘한 미소를 짓습니다.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숨기셨을까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냅니다. USB는 처리됐죠? 그 순간 알림이 뜹니다. 영상 파일 삭제 실패.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형사가 다가와 말합니다. 이거 어제 우리에게 도착한 제보예요. 그는 봉투를 꺼내 USB 복제본을 보여줍니다. 모니터 화면엔 보험 설계사와 서연의 대화 영상이 재생됩니다. 보험금은 시어머니 명의로 들어가요. 곧 처리될 거예요. 형사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봅니다. 혹시 이분 맞죠? 서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말라붙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오해예요. 형사는 차분히 대답합니다. 그럼 이 계좌 송금 내역은요? 일주일 전에 1,0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집니다. 간병인 계약금이었어요. 그럼 계약서 가져오시죠.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새 메시지 경찰 제보 김정순 목격 서울 성북구 카페. 형사의 눈빛이 바뀝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서연의 다리가 풀립니다. 뭐라고요?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확인해 봐야죠. 낡은 카페 창가. 정순이 앞치마를 두르고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햇살이 비쳐들고 손끝의 움직임이 부드럽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한쪽 벽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여성 독립 공동체 해방다방. 순찰차가 천천히 카페 앞을 지나갑니다. 형사는 안쪽을 바라보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창문만 닦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비춰지는 순간 형사는 창문에 쓰인 문구를 봅니다. 오늘도 내 이름으로 산다. 정수는 창문에 손바닥을 댄 채 중얼거립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살아요. 그녀의 시선 너머로 도로 위에 경찰차 불빛이 스쳐갑니다. 그 불빛이 사라진 자리엔 햇살만 남습니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카페 간판이 화면 한가운데 잡힙니다. 해방다방.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그녀의 실루엣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카페 창문을 비춥니다. 정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창가에는 오늘도 내 이름으로 산다는 문구가 걸려 있죠.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단단하고 섬세합니다.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립니다. 정수는 고개를 듭니다. 그 문턱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습니다. 아들 민수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하고 두 손에는 하얀 꽃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공기를 멈추게 합니다. 정수는 조용히 커피포트를 내려놓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만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왔구나. 민수가 맞은편 자리에 앉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정수는 먼저 말을 꺼냅니다. 너무 오래 걸렸구나. 나한테 오기까지.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가 다 맞았어요. 그 사람 이제 감옥에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눈물로 뒤섞여 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커피잔을 밀어줍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잘 지내. 그녀의 미소는 씁쓸하지만 따뜻합니다. 엄마, 내가 너무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내가 왔잖아.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창문 밖으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정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저 아이들 우리 재민이 또래네.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재민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꼭 데려올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땐 내가 커피 말고 따뜻한 밥 해줄게. 테이블 위 휴대폰 화면에 뉴스 속보가 뜹니다. 보험 사기 사건, 시어머니의 용기로 전말 밝혀져. 기자는 말합니다. 피해자는 현재 여성 독립 공동체를 운영 중이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민수는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해요. 그녀는 짧게 웃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내 이름으로 산 것뿐이지. 그녀의 눈가에 노을빛이 번집니다. 창문 너머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반짝입니다. 문이 다시 열립니다. 햇살 사이로 기자들과 주민 몇 명이 들어옵니다. 대표님, 인터뷰 가능할까요? 정수는 놀라며 웃습니다. 인터뷰요? 그냥 커피 한 잔 하러 오세요. 그녀의 말에 웃음이 번집니다. 민수는 일어서며 말합니다. 엄마, 나도 오늘부터 도울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지. 이번엔 우리 둘 다 새로 시작하자.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창문 너머 붉은 노을빛이 카페 안을 물들입니다. 정순이 커피잔을 들어 햇살 속으로 걸어갑니다. 창가에는 손으로 쓴 문장이 걸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나로 삽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며 화면이 서서히 어둡게 전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그녀의 탈출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골목길. 해방다방 간판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며 웃습니다. 정수는 카페 문을 열며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커피가 조금 더 따뜻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편안하고 밝습니다. 그 표정엔 과거의 그늘이 아닌 살아있는 온기가 있습니다. 테이블마다 시니어 여성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군가는 이혼 후 새 삶을 시작했다 말하고 누군가는 며느리에게 독립을 선언했다 말합니다. 정수는 그 대화를 듣고 조용히 웃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들을 격려하는 듯 따뜻합니다. 벽에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산다. 신문 일면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시니어 여성 자립 공동체 해방다방 화재, 전국 확산 중. 그 아래엔 정순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에이프런을 두른 채 창문을 닦는 그녀의 모습이 평화롭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정수는 손주 재민의 편지를 펼칩니다. 할머니, 나중에 저도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멋져요.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닫고 웃습니다. 그래, 재민아. 기다릴게. 한 손님이 벽에 붙은 사진을 바라봅니다. 첫날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라는 글귀 아래 정순의 예전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초라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지금은 여유로운 미소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커피를 내립니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옵니다. 그는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엄마, 이제 여기가 엄마 세상이네요. 정수는 미소 짓습니다. 응,
그리고 너도 이제 내 세상을 살아야지. 둘은 짧게 눈을 마주치며 웃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채웁니다. 배경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커피 향이 공기를 감쌉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얼굴엔 더 이상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거리에는 봄꽃이 피어 있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닙니다. 정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이제야 내 봄이 왔네.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에 흩어집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해방다방 전경이 나타납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웃고 정순이 커피를 내립니다. 간판 아래 글씨가 또렷하게 빛납니다. 해방다방 내 이름으로 사는 곳.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며 자막이 뜹니다. 누구나 누군가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다. 카메라가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며 햇살과 함께 끝이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정순의 해방은 곧 시작이었다.